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뭘 해도 되는 운명이라는 책입니다. 조 비테일 지음, 김문주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성공의 비밀과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자신을 믿는 신념에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결과를 바꾸고 인생까지 바꾼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것은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오하이오주의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회사에 다니며 내 아이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며 전통적인 가정주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일찍이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 책을 내겠다고 결심했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벼락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겨운 노숙 생활을 견뎌야 했고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댈러스에서는 노숙자로 살았고 휴스턴에서는 10년 넘게 빈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때 내게는 커다란 꿈과 높은 목표,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 생각했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이나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만 살았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나는 지축이 마구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서야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댈러스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차에서 생활해요? 하고 내게 물었습니다.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었겠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어 댈러스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도서관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나 같은 책벌레에게 그곳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고전적인 자기 개발서들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책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책은 내 신념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런 말을 보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대단한 신념이 노숙자를 만들었대? 하지만 정말 깊이 파고들자 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운영용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핵심 신념이 있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가끔은 원하는 성과를 위해 그것을 내려놓거나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념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내가 야성의 부름, 마틴 에덴, 울프 선장을 쓴 잭 런던과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을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작품은 고전이 됐으며 우리는 학교에서 그들의 책을 공부합니다. 이들의 문체에 깊이 영향을 받은 나는 실수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본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때때로 자살 시도를 했던 잭 런던은 결국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 폭력성, 정신병으로 고군분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는 내심 그렇게
드라마처럼 살아야만 위인전을 펴내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가나 화가 같이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는 고통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신념입니다. 나 역시 성공적으로 살려면 먼저 비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작가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운영하는 핵심 신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유복하고 행복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작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SF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을 알게 되면서 그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보기로 삼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성과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 경험담을 통해 모두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마음을 정화하고 신념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면의 장애물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인데요. 실패의 두려움, 성공의 두려움, 심지어 사회 불안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는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자기 회방입니다. 이 경우 시작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많은 이가 게으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필요한 노력을 진정으로 쏟지 않습니다. 이것들 뒤에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우리를 이러한 장애물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또는 신념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떻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한껏 발휘해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의 둥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우주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신념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야. 그게 내 한계야. 코치와 멘토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신념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코치나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멘토링, 코칭, 마스터마인드는 성과를 가져다 주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소중한 비밀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한 가지 비결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믿어주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칭을 받으면서 나는 내 과거의 프로그래밍이 그저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내가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게끔 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만을 보게 했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다른 통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이름을 댈 수는 없었지만 통로는 존재했고 그곳에는 기회의 창과 탈출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칭의 힘입니다.
그 코치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누릴 자격에 관한 내 신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일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숙자로 살면서 자존감이 0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칭을 통해 나는 제한의 신념,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는 느낌, 내 삶과 행복에 대한 감사함의 결여 등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는 자신을 벌하며 내가 성공할 정도로 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로 계속 비참함에 파묻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코칭 덕에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을 하자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감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했고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해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조차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준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솟아납니다. 자신의 제한의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코칭으로 마음을 확장하면 더 큰 깨달음과 새로운 도구를 얻게 됩니다. 소소하지만 경이로운 기적들이 풍성하게 벌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확언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당신의 현재는 확언의 결과다. 첫 번째 진실은 지금의 현실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확언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즉, 당신이 지금 마주하는 결과는 기존에 스스로에게 한 확언들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됐습니다. 확언은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제한의 신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 소프트웨어를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겠지만 확언을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현실로 빠르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2. 성공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 또한 신념이다. 꿈을 쫓고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재적인 확언이며 부정적인 서술입니다. 성공을 위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확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는 서술, 확언, 신념들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노력해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반복하며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확언입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새로운 확언을 선보이지 않는 한 기존의 확언이 지금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나는 노력 없이 쉽게 목표를 달성했어.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는 열정 덕분에 이 성과를 이뤘어 같은 식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힘겹게 노력해야 할 거야 라는 말보다 더 낫습니다. 부처는 인생은 고행이다. 하지만 그 고행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고행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확언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하며 무턱대고 확언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핑계에 세뇌된 채 확언합니다. 난 조 박사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나 효과가 있더라고. 내게는 효과가 없어. 이것이 바로 확언입니다. 제한의 사고이며 제한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반복하며
확언을 하게 됩니다. 확언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곧 성과가 됩니다. 잘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하향적 만약의 사고라고 부르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만약 이 프로그램이 실패한다면, 만약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실패해버리면 어쩌지? 라는 식으로 만약에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하향적 만약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우리의 에너지, 열정, 낙관주의, 능력을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회와 선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는 상향적 만약의 사고입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다면, 만약에 이 정화의 도구가 나의 모든 부정적인 신념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면, 이 기술 덕분에 늘 꿈꿔온 성과를 마침내 얻을 수 있다면 라는 식으로 만약에를 언급합니다. 상향적 만약의 사고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정을 내리고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능력을 안겨줍니다.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렸습니다. 하향적 만약의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상향적 만약의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은 긍정적인 질문을 지향하지만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말하기가 있습니다. 1. 10가지 영역을 선택하라. 자신의 삶을 검토한 후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10가지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후 선택한 각각의 영역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확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 나는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어 정도면 괜찮습니다. 2.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 나는 무엇을 가졌다. 나는 뭐뭐하다. 나는 뭐뭇을 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서술은 확언 중에서도 유독 강력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확언들이 그 예시입니다. 최면의 관점에서 이 서술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자신의 목소리로 들어라. 핸드폰으로 매우 쉽게 10초짜리 확언을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확언을 읊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이해합니다. 4. 반복하라. 하루에 몇 번이고 확언에 노출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벽에 확언을 붙이거나 핸드폰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매 시간 혹은 그보다 더 자주 자신의 확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사회로부터 신념을 물려받습니다.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숨겨진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신념을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신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부자들이 나쁜 짓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지, 이는 사실이 아니라 제안의 신념입니다.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실질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에 매달려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피해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한 현실이 될 수 있는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념에 붙들려 있었든 지금 당장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피해의식과 임파워먼트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누구를 비난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비난에는 피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견이나 의문을 마주한다면 이는 신념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바꾸면 현실도 바뀝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주가 새로운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숨겨진 신념을 찾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신념들을 발견하고 정화의 기술들을 사용해 부정적인 신념을 제거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신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전환하는 법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나 부정적인 신념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요. 우리가 어느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실 그 사건을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혼자서 신념을 탐색할 때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문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은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기에 의문을 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의 심리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신을 향한 책찍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무엇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 진짜는 아닙니다. 자신이 보는 외부의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내면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신의 책임은 맞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요.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신념을 정화하면 외부의 어려움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올바르게 만든다를 의미하는데요. 호오포노포노는 인식을 바로잡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무언가 자신의 성과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제한의 신념을 갖고 있기에 할 수 있는 한 호오포노포노를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를 실행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4가지 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해요. 이 4문장인데요. 이는 결과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인생의 성과를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최면으로 잠재의식을 초기화하고 자신을 지지할 새로운 신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이 잠재의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점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 그때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성과를 거뒀다고 상상할 때 망상활성계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성과에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를 제한하는 나머지 세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성과 앞에서 위축될 때는 우리에게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잠재력을 마주할 것입니다. 원하는 성과를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즐겁게 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가 두렵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려는 것을 섞어야 합니다. 음악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울한 가사는 우리에게 결핍과 한계를 주입하고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때 더욱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장점에 집중할 때 더 많은 장점을 얻습니다. 기쁨 놀이는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원동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코칭으로 마음이 확장될 때 기회의 통로도 함께 확장됩니다. 자신감은 근육과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며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단단해집니다. 코치와 멘토는 자신감의 근육을 키워 성과에 도달하게 하는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추진력과 지구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긍정 에너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태핑은 일종의 심리적 침술입니다. 몸의 몇몇 부위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념을 정화하고 감정과 태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나를 제한하는 신념이 확인되면 태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태핑은 부정적인 생각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긍정 에너지를 생성하는 태핑법은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단어로 압축하고 정수리, 눈썹, 눈가, 눈밑, 인중, 턱, 쇄골의 순서로 두드립니다. 태핑하는 동안 압축한 단어를 반복해 말합니다. 태핑은 신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합니다. 이를 두고 플라시보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플라시보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어떻게 타고난 행운아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를 컨트롤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해 그 무엇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벌어진 일에 대한 신념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로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 쓰면 원하는 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때는 느낌, 감정, 등장인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망상활성계가 좋아하는 심상, 감정, 반복으로 망상활성계를 자극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길고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재미와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망상활성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었다면 주변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상기시키는 환경을 통해 성공을 단단히 붙들어매야 합니다. 해피엔딩을 쓰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비극을 쓰면 비극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성공에 도달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가 실현된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면 자신의 일부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면의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지 말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핑계, 의심, 회의를 몰아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뤘기에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빌 라이즈의 미덕은 즐겁다는 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 계속해야 합니다. 재미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단계를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다음의 경로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확언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제한의 신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실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확언의 특징을 살펴보면 1인칭이며 현재형입니다. 긍정적이고 짧고 이해하기 쉽고 개인적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확언이 스스로도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점차 현실이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본질로 이어지는 저마다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놓아주는 태도를 배우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훌륭한 재미, 위대한 모험, 삶의 열정은 여정에서 나옵니다.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라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성과를 대할 때 간절함은 사라지고 가진 것에 그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용기와 성과를 얻고 부와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도록 알려주는 이 책, 뭘 해도 되는 운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